변호사, 연합회 회장, 그냥 일개 변호사도 아니죠. 일본을 대표하는 연합회 회장입니다. 우츠노미야 겐지 회장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됐다는 일본의 주장이 일본 내부 법리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다. 아베가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아베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죠. 한일 청구권 협정은 당사자인 피해자를 제외한 채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진행된 협정이며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국가 간만 이렇게 거래가 됐으니 그 한계가 거기서 분명히 그어진다라는 의미로 말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일본 국내에서의 청구권과 관련한 판례들까지 소개를 해줬죠. 뭐 더 이상 판례까지 나왔으니 판결이 판례마다 이렇게 바뀌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 최고 재판소는 2007년 4월 27일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인 이 니시마스 건설에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중국과 일본 간 배상 관계에 대해서 외교 보호권은 포기되었지만 분명히 포기되었어요. 근데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분명히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를 거의 똑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승소하는 그런 판례를 몇 개나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줬고, 사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개인 간의 개인과 국가, 그리고 개인이 그러니까 피해를 봤을 때 얘기죠. 손해배상 청구권을 국가 간의 협정으로, 개인을 그러니까 빼놓고 국가 간의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사실 국제인권법상에 있어서는 상식입니다. 제가 굳이 이 일본 변호사 협회장의 발언을 앞에서 제가 바로 이런 얘기하지 않고 앞에서 빌린 것은 일본 내부 법률계에서 최고 권위자도 아베 위법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지, 아베가 지금 굉장한 위법 행위를 하고 있고 그 근거 또한 전혀 법적인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제가 변호사 협회장의 발언을 전해드렸는데 무려 일본 내부에서 국민의 의견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 또한 아베를 향한 이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핵심은 결국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품에서의 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은 일본 기업의 잘못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또한 여기서 국제법상 한국의 책임은 전혀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죠. 이거는 전혀 지금 그간의 일본 정부가 결국에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거와 전혀 다른 내용이죠. 여기서 고니시 의원은 일본 기업이 내부적인 수출 관리를 미진하게 해서 한국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조치가 시행된 것이라는 논리를 핍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아베가 정치적인 이슈랑 엮어서 잘못된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이게 논리가 조금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데, 이 의원은 경제산업성에서 해당 의견을 2번이나 확인을 받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지금의 어떤 수출 규제나 이런 것을 총괄하는 부서죠. 근데 거기서 2번이나 확인을 받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고 제가 믿진 않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래도 국회의원이 2번이나 확인을 받았다고 하니까 가능성은 있겠죠. 만약 사실이라면 if문을 써서 이야기를 하면 일본이 자국 기업들의 책임을 물으려는 찰나에 이를 국제관계에서 정치적인 이슈를 엮어서 이용했다라는 추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경산성에 확인이 있었다고는 하나 한 개인의 주장일 뿐이고 신빙성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언급 정도만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덧붙이고 싶은 점은 지난 서울 안보대화 SSD죠. 여기서 한일이 격하게 충돌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대화 시간에 일본에서는 모리모토 전 방위상이 나왔고 한국에서는 박주민 국방차관 등 몇 명이 나왔는데, 이때 언쟁은 일본 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이 일본 방위상을 지낸 이 모리모토 사토시, 지금은 다쿠 쇼쿠대 총장으로 있죠. 첫 번째 모두의 발언에서 북한이 아직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 한국에 실망스럽다라고 말했죠. 여기서 이런 결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소미아 폐기를 말하겠죠. 한국이 지소미아를 영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일본의 경제 관련 조치, 어떤 무역 관련 조치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경제, 즉 수출 규제를 여기서 분명히 언급을 한 것인데 경제 관련 조치, 무역 관련 조치라고 이 방위상이 좀
돌려서 말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스스로도 수출 규제라고 떳떳하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이어나가서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한일 교역 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절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없죠, 이제. 왜냐? 아베가 정치적인 이슈를 지금 경제적인 이슈랑 엮어가지고 완전 별개의 방식을 써가 정치적인 이슈면 당연히 외교 라인을 통해 가지고 항의를 하던지 뭐 자기가 불만이 있다고 하면 그 불만도 있을 수도 없는 거지만 법리적으로 이미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불만이 있다고 하면 외교 라인을 통해서 정치인들끼리 합의를 보고 뭔가 주장을 할 문제지 그것을 경제적인 이슈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규제 조치를 날렸기 때문에 일본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시작한 거죠. 완전 별개의 조치로 압박을 하는 것을 자신만의 무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보적인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문제 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나라한테 위협을 더 큰 그 이후에 뭔가 미사일 이런 전쟁 이런 더 큰 위협을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자체적인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보적인 정보를 쉽게 넘겨주는 것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좀 과하게 해석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언급을 하기를 지소미아로 인해 당시에 이 일본과 한국의 양자 관계가 개선됐다. 뭐 미일한 3자 간의 정보 공유가 뭐 원활해졌다. 뭐 이 지소미아 폐기가 되면 뭐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라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이때 박주민 차관이 마이크를 이어받아가지고 뭐 정부의 입장을 조금 설명하는 차원에서 많은 검토와 결과 안보에 대해서 한국을 믿지 못하는 나라와 민감한 국가 정보를 이제 군사 정보죠 결국 교류할 수 있냐 뭐 이런 거에서 좀 의문이 든다라는 판단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고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가 뭐 잘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들어서 뭐 이렇게 배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종료 3개월 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통보를 했지만 11월까지 지소미아가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대화의 제스처를 취할 수 있고 일본 정부가 이 조치를 철회하고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뭔가 대화의 그런 망을 연다면 우리 정부도 뭐 같이 긍정적으로 지소미아 건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기존의 어떤 방침을 이어갔죠. 결국에 이제 이 우리나라의 국방 차관은 기존의 입장을 크게 뭐 결국에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는 첫 발언에서 시작을 했던 것부터 뭐 말해주듯이 정부의 발언을 그대로 대변하는 우리는 일본 수출 규제가 뭔가 해제 변화가 있어야지 전향적인 태도 뭐 이런 게 있어야지 협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을 믿지 못하는 나라와 어떻게 군사 정보를 교류하겠냐. 제가 했던 말과 거의 뭐 같은 맥락이죠. 이로 인해서 뭔가